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세일 기간 동안 에셋을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렇게 리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제 채널에는 여러 에셋을 리뷰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세일하는 에셋들 중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어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해당 에셋이 궁금하시다면 타임라인을 이용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영어 자막은 번역기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캐슬 던전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전체적으로 완성된 성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단 무너진 큰 성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던전까지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라든지 벽, 그리고 기둥 등 폐허로 변해버린 성을 표현하는 데 아주 적합한 에셋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다양한 식물들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연출하는 데 아주 좋아 보입니다. 데모 장면을 보게 되면 한 공간에 잘 표현을 하였는데 아주 커다란 성이 있던 구역이 폐허로 변해버린 모습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진입해보면 지하 던전으로 표현한 공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 장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잘 표현하였으며 던전은 추가적으로 디자인해서 구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HDRP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URP로 변경하려면 해당 폴더에 있는 패키지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각각의 프리팹으로 잘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잘 구성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LOD 설정이 다 되어 있어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1K 해상도의 텍스처이며 4K 해상도를 원하신다면 해당 링크로 이동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이 에셋의 다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블리셔가 직접 제작한 쉐이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 표준 쉐이더를 사용하실 거라면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또한 LOD로 설정된 오브젝트가 5개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모델링해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오브젝트를 확인해보면 폴리곤 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는 얼리얼에서도 같이 판매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모델 툴을 이용하여 폴리곤 수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프로젝트에는 사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정말 방대하여 여러 표현을 할 수 있는 에셋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어느 에셋이든 손이 가는 건 마찬가지이니 이를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슈퍼 레벨 옵티마이저 2입니다. 이 에셋은 아틀라스를 만들고 메쉬를 결합하는 에셋입니다. 최적화 툴이지만 편집기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퍼블리셔의 메쉬 퓨전 프로 에셋과 비슷해 보이지만 기능이 다르며 이 에셋은 오브젝트를 정적으로 결합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에셋을 사용하려는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더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에셋의 주요 기능은 머티리얼 컴바이너와 메쉬 컴바이너입니다. 이 퍼블리셔가 판매하는 에셋들은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제 생각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유니티 상단 메뉴에서 툴즈, NGS 툴즈, 슈퍼 레벨 옵티마이저 2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쉬 컴바이너입니다. 셀렉션 툴에서는 결합할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clude only static은 스태틱으로 설정된 오브젝트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include mesh renderer는 일반적인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include skinned mesh renderer는 보통 뼈대가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include LOD 그룹은 LOD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할 것인지 설정입니다. add automatic 버튼은 위 체크된 설정을 이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따로 선택한 오브젝트만 설정할 것이라면 해당 컴포넌트를 잠가서 고정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Add Select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컴바인 옵션은 어떻게 메쉬를 결합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플릿 인투 그룹에서는 장면을 셀로 나눌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컬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 사이즈는 셀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높을수록 범위가 넓고 낮을수록 범위가 낮아집니다. 이 부분은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리밋 버틱스는 오브젝트의 정점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웨이트 버퍼 메쉬는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이브 에셋에 체크하게 되면 결합된 메쉬가 프로젝트에 저장되지만
체크 해제하게 되면 메모리와 씬에 저장됩니다. 리빌드 UV2는 라이트 맵을 베이크했을 때 제대로 표현되지 않다면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 완료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컴바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에셋과 같이 LOD 수가 많고 폴리곤 수 또한 많은데 이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16기가 메모리 컴퓨터에서는 간혹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여 튕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퍼블리셔가 수정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컴바인하고 난 후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LOD 부분은 나뉘어져 설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배치와 세페스콜 등 줄어들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수는 미묘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정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배치 수가 줄어들면 GPU 부하가 줄고 FPS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배치 수가 줄었지만 쉐이더에 따라 다르다든지 오히려 정점 수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수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머티리얼 컴바이너입니다. 데모 장면을 확인해보면 각각의 텍스처를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머티리얼 컴바이너를 선택해서 추가하게 되면 앞서 메쉬 컴바이너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태에서 컴바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나의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으며 텍스처 또한 아틀라스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툴을 이용해서 하나씩 합쳐주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머티리얼을 적용하고 있는 오브젝트인 경우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퍼블리셔가 수정해줘야 할 부분 같습니다. 또한 특정 오브젝트에 적용한 머티리얼과 텍스처를 결합하는 것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커스텀한 쉐이더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쉐이더를 설정해서 따로 체크해서 설정하거나 여러 테스트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블랙박스입니다. 단일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생성하면 크게 상관없지만 보통 부모 오브젝트 자식으로 여러 오브젝트를 추가하여 프리팹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레벨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거나 일부 클릭하게 되면 부모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고 간혹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정한 뒤 프리팹을 저장하게 되면 이 프리팹으로 배치한 것들은 전체가 수정되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셋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한 부분이 캡슐화해서 자식으로 등록된 오브젝트가 보이질 않게 되어 하이어라키 창이 매우 깔끔해진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프리팹에 적용하기 위해 하이어라키 창을 확인합니다. 해당 프리팹을 보게 되면 오른쪽 화살표 기호를 클릭합니다. 그럼 프리팹 설정 화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블랙박스를 추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왼쪽 자동 저장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화살표 기호를 눌러 기존 화면으로 전환되게 합니다. 자세히 보면 기존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 설정을 열어줍니다. 보시면 블랙박스 항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는 블랙박스 컴포넌트를 추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리 설정될 수 있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토 설정은 기존 프리팹이 아닌 새로운 프리팹을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컴포넌트를 추가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직접 추가할 것이 아니라면 체크하면 편합니다. 앞서 프리팹에 컴포넌트를 추가하였지만 원하는 대로 표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락 설정에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다시 프리팹 화면으로 이동하여 기존 추가했던 컴포넌트를 제거하고 다시 추가합니다. 씬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프리팹은 이렇게 캡슐화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프리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카메라 오브젝트를 자식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캡슐화되어 보이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트랜스폼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설정에서 하이드에 체크하였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폼 값을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원래 블랙박스 컴포넌트에 잠금 부분이 보여야 하는데 간혹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프리팹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시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퍼블리셔가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리팹을 보게 되면 상단에 오버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정한 부분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 디저블 어플라이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는 의도치 않게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으로 있는 오브젝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프리팹이므로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복제한 프리팹에 자식 오브젝트를 수정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비활성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변경하려는 프리팹을 선택하고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if variant route에 체크합니다. 그 자식 오브젝트도 변경될 수 있으니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이제 기존 프리팹을 선택해서 비활성된 카메라를 활성시키고 전체 적용될 수 있게 합니다. 앞서 설정되었던 프리팹을 보게 되면 변경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설정한 것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특정 컴포넌트나 값을 변경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Show a Variabl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자신을 포함한 자식으로 등록된 오브젝트의 속성들을 전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스펙터 창에 보여야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속성은 인스펙터 창에 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주 변경해줘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속성만 보이게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듯 하이어라키 창을 좀 더 간결하게 보이게 하며 프리팹을 잘못 설정해서 전체가 수정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코지 프로입니다. 하늘과 구름, 날씨 등을 표현해주는 에셋입니다. 시간이나 환경에 따른 몇 가지 효과음과 안개와 FX를 이용한 연출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한동안 멍하니 변화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즐거움도 추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기 위해선 상단 메뉴에서 툴즈, 코지 스타일라이즈 웨더 3, 셋업 씬을 선택합니다. 씬에 다이렉셔널 라이트가 배치되어 있으니 제거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딜리트 버튼을 클릭해서 제거합니다. 다만 해당 라이트에 추가적인 컴포넌트나 세팅을 하신 거라면 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생기게 되며 여기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세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버전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의 랜더 파이프라인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셋업 부분에 느낌표가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해당 창은 닫아줍니다. 오른쪽 섭리 모양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 상태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다만 툴팁을 보기 싫으시다면 아래 툴팁에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씬 툴은 해당 씬에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바이옴은 해당 구역에 날씨나 안개 등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FX 에리어는 화면에 나타나는 비나 안개와 같은 FX를 해당 구역에서는 표시하지 않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다양한 구름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이나 모바일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성능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데스크탑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안개 또한 해당 타입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애트모스피어에서는 하늘 전체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하늘의 색상과 빛의 강도, 포그는 안개의 색상과 높이, 클라우드는 구름의 색상, 셀렉션은 태양과 달의 크기와 색상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인 설정이므로 자신에게 맞게 설정한 부분을 저장하고 싶다면 위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셀러라이트는 달의 모양뿐 아니라 해와 달의 궤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이 있기 때문에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타임 설정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원치 않으면 정지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주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하는 날짜를 변경하거나 그대로 설정해도 됩니다. 트렌지 설정은 낮과 밤의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낮이 길고 밤이 짧거나 그 반대로 설정하는 등 원하는 주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앰비언스는 날씨에 따라 그 분위기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날씨만 적용할 것이라면 설정은 제거하면 됩니다.
기본 설정에서 추가적으로 표현을 원하신다면 다른 모듈을 추가하면 됩니다.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모듈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더 볼륨 있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추가해 보시고 원하는 것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 이벤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이 되면 건물이 사라지고 낮이 되면 다시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 아래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타이밍에 맞게 원하는 이벤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우선 밤이 되면 이 성이 사라지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나타나게 설정합니다.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사라지게 되고 아침이 되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연출이 필요하다면 이벤트를 추가하여 원하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변할 때 널 에러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 업데이트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정하였다고 하니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빨리 되길 바랍니다. 마스터 캐릭터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에셋은 캐릭터를 커스텀할 수 있는 설정이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설정한 캐릭터를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캐릭터를 마음껏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단 의상과 헤어는 한정되어 있으나 퍼블리셔가 꾸준하게 새로운 것을 업데이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할인할 때 살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따로 제작된 쉐이더이지만 쉐이더의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커스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는 따로 수정 가능하게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퍼블리셔들은 캐릭터 하나에 모든 것을 추가해 놓았지만 ESS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어 주든지 각 파츠를 직접 붙여서 설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뼈대 설정이 유니티나 얼리얼 표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본 루트로 설정해 주는 부분이 캐릭터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나 얼리얼을 표준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인 경우 따로 리타겟팅을 해주거나 애니메이션 설정을 따로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퍼블리셔가 수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캐릭터를 설정하고 프리팹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면 기본 HDRP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URP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설치된 폴더를 보게 되면 URP로 변경할 수 있게 폴더가 있으며 해당 패키지를 설치하면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이제 캐릭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총 3개의 씬이 있습니다. 기본 씬 폴더에 2개의 씬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데모 폴더로 이동하면 여기에도 씬 폴더가 있습니다. 확인하셨다면 상단 메뉴에서 파일, 빌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씬 리스트에 이 3개의 씬을 추가합니다. 기본 샘플 씬은 제거합니다. 이제 다 되었으니 아웃도어 씬을 열어줍니다. 이제 실행해서 플레이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왔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 버튼들은 모두 커스텀할 수 있는 씬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개는 게임상 플레이어들이 캐릭터를 생성할 때 커스텀할 수 있는 씬 설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씬의 코드들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게임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설정한 다음 프리팹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버튼을 클릭해서 커스텀 씬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형태의 캐릭터를 설정해 줍니다. 의상과 헤어 등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설정으로 해주면 됩니다. 설정을 완료하였다면 구별할 수 있게 상단에 이름을 작성합니다. 다음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저장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었으니 Done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설정한 것과 다르게 캐릭터의 얼굴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퍼블리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 정상적으로 저장될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종료하고 에디터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PC라는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컴포넌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셀렉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까 저장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걸 선택합니다. 다음 프리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저장한 캐릭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머티리얼이 잘못되는 경우도 한 번씩 있었는데 이 부분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귀찮더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해당 부분의 머티리얼을 가져와서 직접 추가해줘야 합니다.
NPC 오브젝트 자식으로 캐릭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오브젝트의 머티리얼을 클릭해보면 따로 폴더와 함께 같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거나 잘못된 머티리얼은 새로 수정해줘야 합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생성된 폴더에 캐릭터를 드래그하여 프리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해당 폴더는 적당히 자신이 알만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왜냐하면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면 해당 폴더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캐릭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불편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편하게 생성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완료된 캐릭터는 적당히 씬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캐릭터에는 뼈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따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간히 눈을 깜빡이게 해주는 것이 있으며 얼굴 부분을 보게 되면 각 뼈대를 움직여 표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대화나 표정을 연출하시면 됩니다. 아쉬운 것은 바디에서 가슴의 크기는 설정할 수 있지만 가슴 뼈가 없습니다. 이게 왜 있어야 하냐면 게이머들은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슴 뼈를 추가해주면 좋겠습니다. 와이어 화면으로 전환해서 확인해보면 폴리곤 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당해 보입니다. 이제 캐릭터는 준비되었으니 애니메이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RPG 애니메이션 팩입니다. 이 에셋은 RPG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애니메이션을 모아둔 팩입니다. 기본적인 이동 애니메이션부터 NPC 동작, 활과 한 손 또는 양손 무기를 착용한 동작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작들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은 에셋입니다. 그리고 추가되었으면 하는 동작이 있다면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의견 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 또한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가격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RPG 게임을 만드신다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거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동하는 모션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각 뼈대에 맞게 잘 적용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얼리얼과 유니티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유니티로 적용하니 괜찮았습니다. 캐릭터마다 다르겠지만 얼리얼과 유니티 중 적용해보고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폴리 유니버셜 팩입니다. 이 에셋은 로우 폴리곤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에셋입니다. 여러 테마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의 뼈대는 유니티나 얼리얼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건물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까지 표현해야 하는 건물과 밖에서만 보이는 건물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 오브젝트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단순 하나의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 파츠별로 이용할 수 있게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각 파츠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제작자의 세심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FPS, RPG,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장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마다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오브젝트를 응용해서 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텍스처가 단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아틀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제작한 모델링에 적용하신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머티리얼도 유니티 표준 쉐이더이기 때문에 커스텀하기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퍼블리셔가 꾸준하게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셋의 가치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인원 3D 쉐이더입니다. 이 에셋은 하나의 쉐이더에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통합된 쉐이더입니다. 상황에 따라 연출이 필요하여 그때마다 쉐이더를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줍니다. 또한 기존 머티리얼에 적용된 쉐이더를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데모 장면을 확인해가며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에셋이 베럴리 쉐이더 2021입니다. 비교해보면 두 에셋이 동일한 연출을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적인 표현에 관련된 부분은 베럴리 쉐이더 2021 에셋을 사용하고 로우 폴리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이 에셋을 사용하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베럴리 쉐이더 2021 에셋의 리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연출을 적용하는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데모 장면을 확인하시고 따라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이미 적용된 머티리얼을 바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적용된 머티리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우클릭하게 되면 올인원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컨버트 올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선택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버라이드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이 머티리얼이 적용된 오브젝트는 전체 변경됩니다. 킵을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머티리얼을 생성하게 되며 이를 해당 오브젝트에 적용하여 여러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킵을 선택해서 먼저 테스트해 보신 다음 오버라이드를 선택해서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꼭 데모 장면이나 문서를 확인하시어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컬러라이즈 프로입니다. 예전에 제가 컬러라이즈 에셋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에셋의 프로 버전으로 기능이 더 추가되고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의 텍스처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자신만의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기존 컬러라이즈 에셋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능만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전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폴리 유니버셜 팩에 있는 총을 준비하였습니다.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프리팹을 배치해야 합니다. 해당 에셋 폴더에서 프리팹 폴더로 이동하게 되면 컬러라이즈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걸 하이어라키 창에 배치합니다. 먼저 URP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변경합니다. 페인트 설정에서 색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컬러라이즈에서는 단일 오브젝트만 가능하였고 프로에서는 자식으로 추가된 오브젝트들도 편집할 수 있도록 추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총과 같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오브젝트가 전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아래 설정은 머티리얼을 자동으로 검색해 줍니다. 기존 색상을 수정하려면 솔리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Get Colors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A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는 공간이 부족하다면 오른쪽에 버튼을 클릭해서 따로 창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설정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 중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또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색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특성을 선택해서 해당 색을 선택하고 팔레트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랜덤으로 해당 색상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나씩 색상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보단 이렇게 리스트를 가져와서 랜덤하게 설정하게 되면 빠른 시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색상 외에 발광 효과와 금속 재질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에미션즈와 메탈릭 설정을 체크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에미션은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원하는 발광 색상과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시키면 적용됩니다. 금속 재질은 그 옆에 아이콘입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부분 아래 바가 생성되며 이걸 이용해서 각각의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에서 추가된 그라디언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을 체크하고 아래 오리지널리를 체크한 다음 새로 설정합니다.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왼쪽은 기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A 버튼을 활성화하면 여러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설정해 보시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다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컬러라이즈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많이 편해졌고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기능이 더 있긴 하지만 이건 추가적으로 에셋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기에 여유가 되시는 분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기능만 해도 충분히 자신의 색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컬러라이즈 에셋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프로로 변경하려 했지만 할인 가격보다 비쌌기 때문에 에셋을 구매하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프로 버전을 구매하시는 것이 저렴합니다. 모듈러 휴머노이드입니다. 퍼블리셔가 제작한 툰 쉐이더를 적용하였고 몇 가지 의상과 헤어 그리고 무기류가 있는 캐릭터 세트입니다. 캐릭터의 외형이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설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얼굴에서 눈과 표정은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표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툰 쉐이더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툰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유니티 표준 쉐이더나 커스텀한 쉐이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쉐이더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에셋 폴더에서 쉐이더 폴더로 이동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실행하여 설치합니다. 매직과 클로즈 2 에셋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미리 세팅한 설정들을 불러와서 적용할 수 있으니 해당 에셋 폴더의 처음에 패키지가 있으니 이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미리 매직과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조금 수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니 편합니다. 캐릭터의 본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나 얼리얼의 표준 루트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니메이션들과 호환이 잘 됩니다. 오실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건 일본어로 엉덩이를 뜻합니다. 즉 엉덩이 뼈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엉덩이의 출렁이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캐릭터에서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웨이트 값을 조절하여 출렁이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슴 뼈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봤던 캐릭터에서는 가슴 뼈가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캐릭터는 있습니다. 이는 여자 캐릭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뼈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작다면 뼈의 크기를 조절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퍼블리셔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복제해서 설정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RPG 애니메이션 팩에 있는 달리는 동작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가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 가슴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일 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한 것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엉덩이 부분입니다. 왼쪽은 웨이트 강도가 1로 설정되어 있으며 오른쪽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강도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옷을 입혀서 보게 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과한 것도 좋지만 적당한 것도 괜찮으니 확인해 보시고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직업에 따라 독특한 의상들이 있으며 쉐이더를 이용하여 색상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또는 캐릭터 설정하는 데모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직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머리카락부터 의상까지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뭔가 부족하거나 어색하다면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쉐이더를 보게 되면 기본 설정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 만져보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캐릭터의 각 부위별로 크기를 커스텀할 수 있도록 미리 구현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툰입니다. 이 에셋은 툰 쉐이더로 오브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컷신이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특정 연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왼쪽은 기본적인 쉐이더를 적용한 것이며 오른쪽이 리얼툰을 적용한 것입니다. 제가 툰 쉐이더를 몇 가지 가지고 있지만 이 에셋은 빛이 오브젝트를 비췄을 때 묘사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기능을 다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만화같이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이 쉐이더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에셋을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랜더 파이프라인에 맞게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전환해 줍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전환하지 못한다면 리얼툰, 쉐이더 패키지, 랜더 파이프라인을 선택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비교를 위해 동일한 캐릭터를 배치하였습니다. 변경할 캐릭터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는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이 캐릭터는 공통적으로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표준 쉐이더라면 바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제작된 쉐이더는 직접 변경해줘야 합니다. 새로 머티리얼을 만들어줘도 되지만 귀찮기 때문에 해당 머티리얼을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한 머티리얼을 변경해줍니다. 쉐이더 설정을 선택합니다. URP, 리얼툰, 버전, 디폴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텍스처는 적용된 상태로 변경됩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이와 비슷하게 변경될 것입니다. 각 세팅 설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씩 만져보시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설정을 체크해서 추가하게 되면 텍스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다면 추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정도 있습니다.
각각의 라이트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림자를 표현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이나 컷신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금속률을 표현할 때 이 라이트와 관련된 부분과 메탈릭을 잘 설정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좋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어 페이드 설정은 카메라가 가까이 오게 되면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변경해 줍니다. 이는 특정 사물이나 건물 등 캐릭터를 가리게 된다면 이 설정을 이용하여 투명하게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스미어 이펙트 설정은 여기서 체크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체크한 다음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해당 쉐이더가 있는 오브젝트 아무 것이나 선택한 다음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얼 툰, 툰, 스미어 이펙트를 추가합니다. 그럼 어떤 연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뒤로 달리다 앞으로 전환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검은 잔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급하게 이동하는 상태나 전환하려는 상태에 적용하게 되면 좋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툰 쉐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연출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이 에셋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 월드입니다. 터레인을 이용하여 지형을 제작하실 때 어떻게 제작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에셋입니다. 랜덤하게 지형을 생성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식물이나 오브젝트를 등록하게 되면 이 또한 랜덤하게 배치해 줍니다. 그 외에도 던전이나 건축물을 설정에 따라 미리 등록하게 되면 이 또한 랜덤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몇 가지 지형을 미리 등록하고 포탈을 이용하게 되면 랜덤으로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거의 무한에 가깝게 새로운 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데모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많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지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URP라면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변환하도록 합니다. 지형을 만들기 위해선 설정에 있는 프리팹을 추가해야 합니다. 툴즈, 마이크로 월드, 크리에이트, 마이크로 월드를 선택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이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배치됩니다. 기본 설정이지만 지형을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빌드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빌드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할 수 있지만 단축키 F5키를 눌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지형이 생성됩니다. 마이크로 월드 오브젝트 자식으로 있는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여러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설정을 통해서 터레인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맵 설정은 터레인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설정은 셀을 팔각형으로 나누어서 설정할 것인지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설정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셀 타입은 각 구역에 따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값에 따라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전체적인 지형의 구조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퍼블리셔가 미리 설정한 프리팹이 있습니다. 해당 폴더에 보면 프리팹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하게 세팅한 것들을 프리팹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를 드래그하여 추가한 다음 F5키를 눌러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형 설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터레인 설정도 있기 때문에 고생해서 만들 필요 없이 미리 설정된 것을 불러온 다음 그 틀에서 수정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지형으로 변경하면 좋습니다. 식물을 추가할 것이라면 바이옴즈 폴더에 있는 프리팹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프리팹에 식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식물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수정해주면 됩니다. 건물을 배치하실 때는 셀 모디파이어 컴포넌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컴포넌트를 보면 프리팹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팹을 등록하고 셀 모디파이어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보면 셀의 크기와 함께 지형 표면에 맞게 이동하게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라디우스 값을 조절하여 적용하려는 범위를 설정합니다. 각 값을 조절해서 F5키를 누르게 되면 배치하게 됩니다. 피처 설정에서는 프리팹을 배치할 때 지형 표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모 장면 중 인피니티라고 있습니다. 해당 데모에서는 포탈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포탈에 도달하게 되면 3개의 지형 중 랜덤하게 하나의 지형을 불러오게 되며
매번 지형을 불러올 때 랜덤하게 변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지역으로 온 것 같은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던전이나 지형을 생성하는 구역을 만들 수 있으니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라면 이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터레인 투 메쉬입니다. 이 에셋은 터레인으로 생성한 지형을 메쉬로 변환해주는 도구입니다. 터레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최적화 때문에 메쉬로 변환하여 수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터레인을 OBJ 파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필요한 분에게 적합한 에셋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에셋을 설치하면 해당 폴더의 패키지 폴더로 이동하여 자신의 랜드 파이프라인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변경하였지만 스플랫 맵 쉐이더를 다시 설정하라고 합니다. 쉐이더 폴더로 이동하여 스플랫 맵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두 개를 변경합니다. 스플랫 맵 쉐이더 그래프를 선택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스플랫 맵 쉐이더를 선택한 다음 Asset, Amazing Asset, Terrain to Mesh, Generate를 선택합니다. 그럼 완료됩니다. 아래 홀도 동일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메쉬로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터레인으로 지형을 만들었다면 윈도우, Amazing Asset, Terrain to Mesh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 설정한 대로 메쉬를 변환하게 됩니다. 메쉬 설정은 메쉬의 버텍스의 수를 얼마나 해줄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 낮을수록 지형이 단순화되며 높을수록 거의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에서는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플랫 맵은 지형에 적용된 텍스처와 포맷에 맞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모바일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베이스 맵은 유니티 기본 릿 쉐이더로 적용하게 됩니다. 텍스처의 해상도도 설정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게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이브에서는 저장할 위치와 이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터레인을 여기로 드래그하여 추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애드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터레인이 등록되면 몇 가지 설정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X라고 표시된다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X된 부분이 녹색으로 보이게 되면 오브젝트 설정에서 해당 부분을 컴바인 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완료되었다면 런 버튼을 클릭해서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기본 쉐이더를 사용한다면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앞서 마이크로 월드 같이 자체 쉐이더를 사용하게 된다면 텍스처는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쉐이더의 기본 색상으로만 표시되는데 마이크로 월드에서 사용되는 쉐이더를 적용한 머티리얼을 드래그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사운드 쉐이프입니다. 특정 공간에 효과음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강이나 바다 또는 큰 건물과 같은 곳은 구역으로 나뉘어서 배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일일이 하나씩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이 에셋은 이렇게 번거로운 부분을 없애줍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사운드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D로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들릴 수 있게 합니다. 특정 공간에 효과음이 들리게 하기 위해선 3D로 설정해야 합니다. 민 설정은 최대로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고 맥스 설정은 최대 거리에서부터 서서히 들리게 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사운드 설정을 마쳤다면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디오 전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총 3개의 설정이 있습니다. 쉐이프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소리가 들려야 하는 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드로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며 효과음이 들려야 하는 구역의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려면 해당 점을 선택하여 위치를 변경하면 됩니다. 원하는 구역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완료되었다면 이제 사운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오디오 소스란에 등록한 오디오를 추가합니다. 타겟 세팅은 어떤 대상을 따라갈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플레이어를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태그에 설정된 이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 특정 오브젝트를 따라가게 할 것이라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추가하면 됩니다. 트리거 세팅은 타깃을 추적하는 범위를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0이면 설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오프나 온을 설정하여 해당 범위 아니냐 바뀌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범위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작은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이때 오디오 소스 설정에서
롤오프 설정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이제 설정한 곳으로 이동시켜보면 소리가 플레이어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정으로 균일하게 효과음이 들리기 때문에 편합니다. 다음 메쉬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큐브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크기를 변경합니다. 메쉬 필터에 적용해야 하는 메쉬를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 오디오를 추가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게 되면 소리가 들리게 되며 이동하면 소리도 같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는 지정한 공간 외에 특정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드로우 버튼을 클릭하고 소리가 나야 하는 지역에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공간에 추가되며 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동일하게 소리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던전이나 큰 건물인 경우 구역을 지정해주기 힘들다면 이렇게 해당 공간을 지정해주면 편합니다. 오딘 인스펙터입니다. 이 에셋은 인스펙터 창을 좀 더 명확하게 분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줄 수 있으며 자신만의 툴을 만들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유용한 도구이며 1인 개발인 경우 자신만의 툴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업하여 개발하는 팀이라면 동료에게 명확한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2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월 구독료를 지불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스펙터에서 보이는 기능들만 사용한다면 이 에셋을 구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구성들은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것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셋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셋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만의 툴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연간 2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사용하려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에서 어떻게 오딘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 Start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며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예제를 통한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버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인스펙터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코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코드에 명령어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스타트 에셋에 있는 컨트롤러의 인스펙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에 따라 나뉘어져 있으며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탭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열어줍니다. 헤더로 선언된 부분은 제거하고 예제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제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해당 그룹에 같이 넣어주려면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동일하게 작성해줘야 합니다. 저장하고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탭으로 나뉘어져서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변수 값에 최소 최대 값을 지정해 주려면 해당 변수에 이와 같이 선언해 주면 됩니다. 인스펙터에서 수정해 보면 정해진 값을 벗어나면 이렇게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협업 시 다른 개발자가 테스트하게 된다면 파악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를 응용하여 캐릭터 의상을 커스텀해 보겠습니다. 미리 코드는 작성하였으며 이는 오딘의 예제 중 드롭다운을 응용한 것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선언하는 부분은 예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헤어와 바디 오브젝트를 전체 드래그하여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디는 각 파츠로 다시 분류됩니다. 각 파츠의 마지막 이름은 동일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리스트별로 추가하도록 함수를 만들고 버튼을 만들어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헤어와 바디는 랜덤으로 활성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캡은 상황에 따라 활성, 비활성 될 수 있게 버튼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클래스는 바디를 활성화하면 자식으로 있는 각 파츠를 활성화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면 의도한 대로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제가 있으며 이를 응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습득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오딘에서 제공하는 예제가 몇 가지 있는데 자신만의 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하니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다른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자신만의 툴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텍스트 애니메이터 for 유니티입니다. 이 에셋은 텍스트 메시 프로의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타이핑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텍스트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글자 사이에 태그를 직접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제 장면을 확인하시거나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텍스트 메시 프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더보기 링크를 통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폰트는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에서 사용되던 폰트입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해 패키지에 추가합니다. 텍스트 메시 프로에 사용하기 위해선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당 폰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크리에이트, 텍스트 메시 프로, 폰트 에셋, SDF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을 텍스트 메시 프로에 폰트 에셋에 등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한글도 표시되게 됩니다.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텍스트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프리뷰에서는 텍스트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태그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그를 설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타이핑이 연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설정에 체크하여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타입이라고 작성하면 캐릭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추가합니다. 이 컴포넌트는 몇 가지 이벤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상태로 두고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타이핑 되는 연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태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글이 끝나게 되면 잠시 멈출 수 있게 wait for라는 태그를 추가하고 2초 정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해당 글자가 끝나면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글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문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중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하면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텍스트가 표시되는 중에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문서를 확인하시고 다양한 연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에셋 인벤토리 3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니티에서 구매한 에셋과 직접 제작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가져오신 에셋이 많이 있으시다면 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 에셋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오브젝트나 이미지 또는 오디오 파일과 같이 하나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에셋을 통째로 다운로드해서 그 파일 하나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셋을 이용하게 된다면 필요한 부분만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산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에셋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창을 열어야 합니다. 에셋 인벤토리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미리 검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검색하도록 버튼이 있으니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검색하게 됩니다. 중간에 중단한 경우라면 세팅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창으로 이동합니다. 이 설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에셋들을 검색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에셋들이 많다면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저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중간에 멈췄는데 다시 검색하도록 하면 멈춘 부분부터 진행되니 새로 해야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패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색하였다면 여기에 자신이 보유한 에셋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기존 패키지 매니저를 보게 되면 리스트만 나오고 큰 카테고리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찾기가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류별로 나뉘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에셋은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태그는 검색할 때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서치에서는 찾고자 하는 에셋의 종류와 이름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 검색하여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리팹을 드래그하여 옮기게 되면 이와 관련된 에셋들은 같이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만약 씬에 배치하였을 때 현재 프로젝트의 랜드 파이프라인과 맞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현재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다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세팅으로 이동해 보면 임포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액티베이트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는 기본 사용되는 쉐이더가 유니티 표준인 경우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전체 스캔이 안 되었기 때문인데 프리뷰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드래그하여 배치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도 바로 재생이 가능하여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드래그하게 되면 해당 파일만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있는 자산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셋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팅으로 이동합니다. 에디셔널 폴더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셋의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는데 자동으로 검색되며 해당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Add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하니 상단의 인덱스 어디셔널 폴더에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씩 등록되게 되며 완료되었다면 패키지로 이동합니다. 보시면 자신이 등록한 폴더의 이름이 간략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검색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듯 관리하고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에셋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에셋을 이용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비헤이비어 디자이너 프로입니다. 이 에셋은 NPC에게 상황에 따른 행동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셋입니다. 간단하게 플레이어를 따라가게 하는 것부터 순찰 및 공격 패턴 등 특정 상황에 맞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리 형태이므로 상황에 따른 연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하기에 이를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실행되는 부분은 이에 맞게 자신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퍼블리셔가 애드온으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코드로 구현되어 있어 편집기에 추가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외 나머지 상황에 대한 설정은 직접 코드로 구현하셔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첫 화면에서는 문서나 영상, 그리고 디스코드 등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샘플에서는 데모 장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에셋을 사용하는 거라면 꼭 설치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헤이비어 트리를 사용하기 위해선 태스크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 빈 장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비헤이비어 트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비헤이비어 트리 컴포넌트는 적용하라는 오브젝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프 네임은 어떤 트리를 사용하는지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설정은 게임이 실행되면 바로 실행시킬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퍼즈는 오브젝트가 비활성되면 멈출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작성하고 오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와 같이 빈 그래프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자신이 보기 편하게 배치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로 코드로 변수를 작성해도 되지만 여기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에 이름을 작성하고 Add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몇 가지 설정할 수 있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 배열, 리스트 중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일로 int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생성되며 오른쪽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면 컴포넌트에도 추가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거나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태스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액션은 보통 행동 결과를 정하는 것이며 컨디셔널은 일부 조건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컴포짓은 전체적인 그래프의 이동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데코레이터는 실행 상태를 반환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태스크는 미리 설정된 것도 있지만 자신이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각 목적에 맞게 구현하게 되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동하고 멈추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액션, 행동이 완료되었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건지 설정하는 건 컴포짓, 반복해서 실행할 것인가와 같은 설정은 데코레이터입니다. 행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열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하면 이와 같습니다. 비헤이비어 트리에서 사용하려면 수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선언부터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 선언은 이와 같이 작성합니다. 두 번째 선언은 태스크에서 어떤 부분인지 정해야 하는데 행동 부분이니 액션을 추가합니다. 다음 그래프 내에 변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베리어블을 추가합니다.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세 개를 선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줘야 하는 건 모노비헤이비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액션을 상속받도록 합니다. 오버라이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 모노비헤이비어에서 사용하던 스타트와 업데이트 함수 등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작성하는 것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onUpdate 함수는 리턴을 작성하여 어떤 상태인지 전달해야 합니다. 프레임마다 실행되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러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int 값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작성된 변수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hared variable 클래스를 작성하고 타입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int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었으니 int를 작성하고 변수명을 작성합니다. 따로 int 변수를 작성해서 해당 변수와 비교할 것입니다. onStart 함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하겠습니다. onUpdate 함수에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행동이 진행되었는지, 완료되었는지, 조건에 맞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 상태를 전달하면 됩니다. int 발 값이 그래프에 작성된 변수값과 동일하다면 성공을 전달해주고 그보다 크면 실패했다고 전달해주겠습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 러닝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반복될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그래프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서 액션을 선택합니다. 보시면 아까 작성했던 스크립트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스타트 밑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어떤 것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행동 요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변수를 설정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shared variable 클래스의 변수는 여기서 직접 값을 설정할 수 있지만 그래프 내에 생성한 것을 사용하려면 오른쪽 전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생성한 변수 목록이 나오게 되며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 int 발 변수의 값이 0이고 스크립트에서 작성된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이때 값을 변경해서 동일한 조건에 맞는다면 이와 같이 성공이나 실패를 표시하며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컴포짓 설정을 이용하여 행동 후 다음으로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셀렉터입니다. 이 그래프 아래로 설정된 행동들 중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성공했다고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모든 행동들이 실패하게 되면 실패했다고 반환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처음 것은 실패하고 두 번째가 성공하게 되면 최종 결론은 성공했다고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스킬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없게 비활성되면 실패를 반환하고 그중 하나라도 활성되어 있으면 성공했기 때문에 스킬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시퀀스입니다. 이 그래프는 아래로 설정된 행동들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성공하게 되면 다음 그래프가 실행되며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은 진행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NPC가 총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 총알이 없으면 쏠 수 없게 되니 실패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보게 되면 한쪽이 실패하게 되면 다음으로 진행되며 그 다음 상황에도 실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패럴렐입니다. 이 그래프는 아래로 설정된 행동들 모두 실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 실패했다고 반환합니다. 예를 들면 순찰 중 캐릭터를 발견하게 되어 추격하게 되고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추격을 멈추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데코레이터에 있는 리피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의 순찰 지점을 미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동을 구현한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하였습니다. 코드 내용은
순찰할 지점의 위치를 받아오고 해당 지점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도착했는지 판단합니다. 도착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고 해당 지점에 도착하면 성공했다는 결과를 반환하게 합니다. 캐릭터에 따로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데브메시 에이전트에서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헤이비어 트리를 사용할 수 있게 컴포넌트를 추가하였고 그래프의 이름을 정해준 다음 그래프를 열어줍니다. 그래프 내에서 이동 지점을 등록하겠습니다. 포인트라는 이름을 작성하고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벡터3를 이용하여 위치 값을 받아도 되지만 게임 오브젝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동일하게 복제하려면 화살표 표시를 누르고 두플리케이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3개의 지점을 만들었다면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등록합니다. 그래프에서 계속 반복해서 순찰할 수 있도록 리피터를 추가합니다. 다음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퀀스를 추가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행동을 추가하겠습니다. 액션즈에서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의 이름인 move test를 선택합니다. 위치를 설정해줘야 하니 타겟에 점을 클릭한 다음 그래프에서 설정한 변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거리를 1로 설정해서 근처까지 간다면 다음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웨이트를 추가하여 해당 시간만큼 대기하도록 합니다. 나머진 동일하게 추가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복제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선택하고 컨트롤 D키를 눌러 복제합니다. 그리고 이동시킨 다음 다시 연결합니다. 그래프의 진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며 진행 구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설정한 그래프는 순차적으로 해당 지점을 이동하고 대기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딜레이를 없애고 이번에는 랜덤으로 해당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를 제거하고 랜덤 시퀀스를 추가합니다. 이는 3개 중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무브먼트 팩 애드온을 구매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그래프는 제거하겠습니다. 액션에서 무브 팩 목록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이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찰은 페트롤입니다. 해당 그래프를 등록하고 선택해서 보게 되면 이동 지점을 등록하고 도착 거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대기 시간 또한 랜덤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그래프를 등록하고 코드를 작성했던 부분이 이 그래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지점을 등록하고 랜덤으로 이동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랜덤하게 도착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며 도착 시 랜덤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벽 뒤로 숨는 동작을 추가하겠습니다. 커버 그래프를 추가합니다. 설정에서는 어디 오브젝트 뒤로 숨을 것인지 레이어를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숨어야 하는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설정한 다음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레이캐스트를 이용하여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설정 높이보다 높다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설정해줘야 합니다. 서치 옵셋의 Y값을 줄여주면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벽 뒤로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합치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벽 뒤로 숨은 뒤 일정 시간 대기하고 다시 순찰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코드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애드온을 구매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이 또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니 분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그래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상단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위치에 이름을 작성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Behavior Tree 컴포넌트에서 Sub Tree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한 그래프를 불러오면 됩니다. 센스 팩에는 물체와 바닥 표면 감지 등 여러가지 감지하여 판단해야 하는 설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코드로 구현하기 어렵다면 같이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ESS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래프의 이동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행동별로 구분지어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만의 로직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에셋들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시간에 많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해당 에셋을 구매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에셋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